그때는 2010년도였기 때문에 교재가 일단 없었어요. 교재가 번역서도 없었고 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원서 가격도 비쌀 뿐더러 그래서 이제 사재기 하듯이 원서를 몇백만 원어치씩 구입을 해가지고 읽을 수 있든 없든지 간에 일단 구입해 놓고 코스를 발방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번역서들이 나오면 이렇게 섭렵해가는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교재가 없어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한국어로 된 것들을 먼저 봤어요. 레이브 이칭이지만 휴먼 디자인에서는 저는 주역책을 여러 권을 이제 탐독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갖춘 다음에 레이브 2층을 보니까 훨씬 눈에 잘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저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저는 이제 일본어라는 또 하나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본에 가서 코스를 밟아서 일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강독도 하면서 휴먼 디자인 프로페셔널 코스를 마지막까지 일본에서 진행을 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재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 그거였던 것 같아요. 속에서는 막 이렇게 원하는데 한정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코스에 대한 거, 코스를 마음대로 밟을 수 없었다라는 거. 지금은 이제 제가 계속 10년 넘게 코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데보다도 수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일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휴먼 디자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나름 한 3, 4년 정도 휴먼 디자인 실험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가장 애석한 점? 저는 약간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제 삶을 어떻게든가 좋게 만들고 싶은데 이렇다 할 저를 약간 이렇게 뭔가 좀 효과가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저도 MBTI나 애니어그램 그런 것들을 계속 막 찾으러 다니고 막 강연 들으러 가고 그랬었는데, 휴먼 디자인을 딱 뭔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제가 원하는 저희 모습인 거예요. 디자인을 봤을 때. 막 애니어그램이나 그런 거는 뭐 생시나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약간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나가는 게 좀 있었는데, 휴먼 디자인은 그냥 명료하게 이렇게 딱 그치, 개인의 포커싱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단 하나의 차트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딱 봤을 때 되게 가슴이 좀 설렜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로아 스케일에서 휴먼 디자인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다른 분들은 되게 마인드를 거칠지 않고 이렇게 수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되지 않는 거지? 그런 게 되게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당시에는 제 마인드라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좀 잘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과 약간 비교하게 되는 그런 마음? 그거를 좀 극복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한 3, 4년 하셔서 그분들은 왜 마인드를 건너뛰어서 주도권으로 실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때 왜 갭이 그렇게 크게 느껴졌을까요? 처음 이렇게 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스스로 좀 많은 실패를 겪고 시야가 많이 떨어졌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본인은 그렇게 힘들었었다라는 것 같아요? 휴먼 디자인을 통해서 알아낸 나에 대한 것, 실험을 통해서 나름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 휴먼 디자인의 역할이 이제 어땠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집단 무의식 세션이 되게 강력했다고 그렇죠. 사실 생각을 하긴 하고요. 70% 에너지 작업에 있었다는 수도 있겠죠. 그거를 맨 처음에는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하는 것도 조금 있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냥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제 반응이 약간 달라지는 거, 태도가 달라지는 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조건화되어 있을 때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면 처음에 한 질문의 답이 집단 무의식 세션이네요. 그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마인드를 건너뛰어서 주도권으로 실험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한 그 답이 로아 스케일에서는 어디에도 없는 휴먼 디자인을 하면서 에너지 작업까지 동반해서 할 수 있는 그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 약간 그게 그 깊이가 정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았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마인드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는 것과 이제 휴먼 디자인의 가장 좋은 장점이 그거잖아요. MBTI나 애니어그램은 의식적인 선에서 나를 알아보는 분석 툴이라고 한다. 휴먼 디자인은 의식적인 측면과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휴먼 디자인의 가장 탁월한 점은 무의식에 대한 나에 대한 정보들이 드러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사실 잘 모르는데 집단의식 세션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돌고 있는 유전적 성향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드러나서 그런 것들을 해소했을 때 휴먼 디자인 액체가 좀 더 높아지고 드러난다는 거. 그거에 대한 인식 능력이 지금의 이제 님을 만든 거죠.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깨어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보고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기는 하는데 좀 가족 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거를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나에 대한 알매 정도가 엄청 성장을 한 거죠. 그쵸?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이 어디를 시점으로 해서 내비게이션 코스를 따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방향성이나 뭐 목적성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데 나에 대한 알매 지표가 휴먼 디자인은 사실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현재 알 수 있는 거를 넘어서서 의식적인 선까지. 사실 휴먼 디자인은 왼쪽 좌표가 있는 빨간 부분은 전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머나먼 그 태고 쪽에서부터 있어온 나의 혼의 발자취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감으로써 굉장히 그 뿌리부터 나를 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지금 님은 휴먼 디자인을 하는 거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마인드를 내려놓는 거였잖아요. 근데 휴먼 디자인 자체는 처음부터 이제 다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렇게 그게 이제 힘든 점이었다고 하면 저는 그냥 휴먼 디자인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요? 왜냐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맞춰봐야 되는데 휴먼 디자인은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나를 위한 하나의 차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딱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저게 왜 나야? 이게 저거 어떻게 나랑 할 수 있어? 왜 다 정해줘? 네가 뭔데 나를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저항이 제일 컸어요. 근데 왜 휴먼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거 악감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은 제가 내향적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살면서 내향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뭐 평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관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항상 주권적으로 가져왔는데 휴먼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상이거든요. 사람에다가 뭐 환경도 케이브에다가 그리고 뭐 인디비주얼적인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왜 나지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뻔한 세상이든 아니면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좋게 바라봐주는 것들도 꽤 있었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다는 거지? 저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그 외향성을 강조해서 결과 위주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키워준 나에 대한 거죠? 그게 첫 고비였어요. 그런 나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트를 보니까 진짜 그 원초적으로 뿌리부터 파헤쳐가는 일상 프로파일에다가 근데 이제 이 그 차트에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일 많이 이제 강조되었던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많이 의식적으로 강조해왔던 부분과 진짜로 나를 안다라는 거는 간과해왔던 부분이 무의식적인 코드였던 거겠죠. 그거를 비로소 이제 알아가는 시점이 휴먼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저항이 일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수긍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10년 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봤을 때 생년월일에 따라서 진짜 이게 정해진다는 게 보통 이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만약 IELTS 과학 공부를 더 오래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말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학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이 어설프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차트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성향이랑 원하지 않는 성향이랑 이렇게 골라서 좋아하게 되는. 예를 들면 뭐 MG인 건 마음에 들어. 근데 132인 건 마음에 안 들어. 제너레이터인 건 마음에 들어. 내가 살아온 것도 다른 것들은 배척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이제 싫었는데 조금씩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그 휴먼 디자인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이 정보가 나한테 강요됨으로써 오히려 자유를 맛보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더 많이 원초적으로 풀려지는. 뭔가 에너지가 풀려지는 네. 그런 경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휴먼 디자인의 탁월성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는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훅 끌려서 처음부터 저도 많이 찾아 헤맸죠. 나를 알 수 있는. 저는 이제 저보다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저 애들 안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알아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저는 무의식을 드러내는 어떤 도구에도 없었던 그 점에 훅 끌려가지고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해 가면서 즐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너무 많이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야, 이게 너였구나 뭐 이러면서 맞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나요. 그래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냥 내면에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화수분처럼 흘러넘치면서 이게 나라면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내가 나를 알 수 있는데 뭘 못하겠어 뭐 이러면서. 바톤을? 저는 이제 1년이라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이 조금인가요? 그쵸. 그래서 근데 저도 시작은 저를 알고 싶다에서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완전히 그 방향성을 잃은 상태에서 정말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까지 간 상태였었어가지고 일단은 나를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되게 어린 나이에 되게 몰라가지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약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10대 때부터 뭔가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지 이렇게까지도 생각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휴먼 디자인을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냥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사람 얼굴이 있고 개인 숫자가 막 있는데 내가 이렇다고 설명을 듣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세션의 힘이 좀 크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해보자 해서 했는데 내가 너무 바뀌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이나 내가 그걸 대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경험을 하니까 그런 건 이제 처음이니까 계속 해야겠다 라는 거를 좀 경험적으로 전 느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어떻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구나 하면서 아직도 사실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아무래도 적용할 때 이렇게 머리로 하나하나 생각해서 나는 몇 번 게이트고 몇 번 프로파일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생각이 막 뛰어드니까 근데 이제 세션을 해서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제일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항이 없이 애쓰지 않아도 삶이 굴러가는 느낌? 그게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삶에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실 의식적으로 아는 부분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무의식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세션은 무의식에 대한 그 장애물들을 다루는 이슈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말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휴먼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몸으로 산다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주도권, 이너 어서리티
이 내면의 상태로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몸으로 표시하는, 반응하는, 그야말로 몸으로 사는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세션이기는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이제 우리가 경험해온 산업사회의 폐해라고도 할 수 있는 주입식 교육으로 휴먼 디자인을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진짜 7년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진짜 한 1, 2년 정도 반절,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못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축복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휴먼 디자인이 아까 제일 위대한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휴먼 디자인에서 이제 몸이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아까 그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몸은 무의식 그리고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휴먼 디자인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의식 세계는 이제 영혼이 아니에요. 시간에 관련이 되어 있고 마인드에 관련이 되어 있어서 계속 변하고 흐르고, 그리고 그 흐름에 맞춰서 계속 이제 방향성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몸은 안 바뀌어요.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에 뭐 하나가 더 우월하다 이게 아니고, 그 반대되는 세계에 있어봐야 이 마인드 세계에서 주는 어떠한 종류의 유익이라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마인드의 기준점이 있는 거. 그러면은 그 파도 안에서 오는 그 파도가 얼마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가 없는 거. 파도 속에서. 그래서 휴먼 디자인은 몸은 마인드 세계랑 특히 페이스로 얘기되어지는 신 또는 이런 것들로 얘기되어지는 그런 조건화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조건화가 얼마나 세건 아니면 약하건 몸은 계속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존재한 다음에 다시 이 마인드 세상 봤을 때 그 이 세상이나 마인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휴먼 디자인의 위대한 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거의 이원성을 알려주고 그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길을 제시한다는 거. 근데 거기서 제일 어려운 점은 그 마인드에서 나오는 방법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두 분 다 똑같이 말씀하신 게 세션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세션의 엄청난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인드에서 나와서 몸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그 무의식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의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나서 휴먼 디자인은 오히려 그 뒤에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휴먼 디자인에서 가장 위대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몸을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는 건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인드로만 해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영역. 그리고 그 MBTI는 흔히 어떤 인간의 한 면을 딱딱 잡아가지고 유형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휴먼 디자인은 외향적인 스트림도 있고 되게 개인적인 스트림도 있고 트라이벌적인 스트림도 되게 오묘해요. 이 소우주의 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게 하나에 다 응축되어가지고 되게 복합적인 존재라는 거를 정교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저는 맨 처음에 그 제 디자인을 봤을 때 저는 좀 그 세 가지 스트림 모두 좀 골고루 있는 타입이라 가지고 좀 저도 제가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애매한 게 좀 있었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세션을 좀 많이 하고 나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걸 보니까 되게 외향적일 때도 있고 내향적일 때도 있고 다면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게 다 오묘하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내 삶에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죠. 일률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절대로 규정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사실 에고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제 휴먼 디자인은 정의 파트와 미정 파트가 있는 것처럼 그게 조율이 돼가지고 필요할 시에 이게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도구마식으로 나를 규정해가지고는 한계지어져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함몰적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거겠죠.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 3부 쭉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디든 가는 걸로. 네, 오늘은 영종도였습니다.